17세기 조선에 표착하여 14년간 생활했던 네덜란드인 핸드릭 카멜은 그의 저서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조선 사람들은 명량한 성격을 지닌 엄청난 대식가들이다. 당시 세계 사람들에게 문화 충격을 줬던 이 사진, 우리의 힘의 원천 밥. 그렇다면 우리는 언제부터 밥의 민족이 된 걸까요? 오늘의 푸드트럭 메뉴, 쌀입니다. 안녕하세요. 푸드트럭 한태웅입니다. 여러분, 오늘 식사는 하셨나요? 생각해보면 우리 인사말에는 유독 밥과 관련된 말이 많습니다. 친구를 만났을 때 나중에 밥 한 끼 먹자. 지쳤을 때 밥 먹을 힘도 없다. 고마울 때 나중에 밥 한 끼 살게. 이렇듯 한국인 인사말에 밥이 빠질 수 없는 이유, 쌀의 원조에 관련된 엄청난 사건이 발생합니다. 여러분은 벼농사를 시작한 나라가 어디라고 알고 계시나요? 1997년 충북 청원 소로리에서 심상치 않은 유물이 나오면서 역사학계가 발칵 뒤집힙니다. 이전까지 인류의 가장 오래된 벽시는 중국에서 발견된 벽시로 여겨졌는데요. 이보다 무려 3,000년 앞선 벽시가 우리나라에서 발견된 겁니다. 이로 인해 2016년 국제고고학회에서는 벼농사의 기원을 한국으로 규정했습니다. 즉 우리나라가 쌀의 원조로 밝혀진 것이죠. 쌀 재배의 시작은 세계 농경사회의 혁명과도 같은 그 기원이 우리나라라는 것은 자부심을 가질만 하죠. 최초의 타이틀을 거머쥔 한국, 우리 선조들은 밥 먹는 양도 어마어마했습니다. 조선 후기의 학자 이덕무가 쓴 청장관전서에는 보통 사람들은 한 끼에 5흡, 아이는 3흡을 먹는다라는 기록이 나온다고 합니다. 한 흡은 약 180ml니까 보통 사람들의 900ml나 먹었다는 얘기죠. 이렇게 많이 먹게 된 특별한 이유가 있는데요. 조선은 고대로부터 내려온 농경사회. 그렇다 보니 일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제가 아주 잘 알죠. 힘을 쓰려면 열량을 많이 내는 단백질이 필요한데 당시에는 고기를 가축으로만 사용해서 고기를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고기만큼의 단백질을 쌀을 통해 보충했던 거죠. 그래서인지 저 어마어마한 밥 한 그릇 크기도 한몫하는 것 같은데요. 현대에 들어와서 이 밥그릇 크기가 한참 작아졌습니다. 사실 여기에는 우리가 쌀 사랑, 밥심을 포기해야만 했던 슬픈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일제강점기와 6.25 전쟁을 겪으며 농지가 망가져 쌀 농사가 어렵게 됐는데요. 이 때문에 1970년대 초까지만 해도 대한민국은 식량 부족 국가였습니다. 그래서 혼분식 장려운동 등 쌀의 소비를 최대한 줄이는 것이 국가의 최우선 정책 과제였는데요. 그때 박정희 정권이 주목한 건 다름 아닌 밥그릇. 정부는 강력한 조치로 가장 큰 도시인 서울에서 지름 10.5cm, 높이 6cm의 스테인리스 밥그릇만 사용하도록 했습니다. 해당 기준을 어기면 영업 정지. 식당들은 어쩔 수 없이 작은 크기의 스테인리스 밥그릇을 도입해야만 했죠. 이것이 1981년부터 전국 단위로 적용. 음식점에선 스테인리스 밥그릇이 표준 규격으로 자리매김하게 되었고 이때 우리가 아는 공깃밥이 탄생하게 된 겁니다. 그릇은 작아졌지만 그 안을 가득 채운 쌀 한 톨 한 톨을 대한민국 사람들은 여전히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 쌀을 열심히 키워낸 농부들이 있으니 우리 쌀 계속해서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예를 들면은 태움이랄까요. 말 나온 김에 오늘 저녁은 흰 쌀밥에 김치찌개 어떠신가요?